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학기 두 번째 도덕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과서 179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또 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인간 존중,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소중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두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왜 소중한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중하죠? 그렇다면 나와 똑같은 내 친구,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소중한 만큼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게 인간의 존엄성을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럴까요? 우리가 때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누군가 침해하고 또 지키지 못하고 그러는 것들이 뉴스에서 보죠. 그죠?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아동학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 또 뉴스에 가끔 나오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나마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른 나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단지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지, 좀 이따가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책 179쪽입니다. 여기에는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난민은 뭐냐면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 다른 나라로 안전을 위해 가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면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죠? 기본이죠, 기본. 그러니까 인권 또는 인간의 존엄성은 안전해야 돼요. 첫 번째가 생존권이에요. 생존에 대한 권리. 반면에 여러분들이 존엄하면 그 존엄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유롭게. 그래서 인간이 생존권, 자유권 이런 것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죠. 권리. 자, 우리 책 속을 볼까요? 시리아 난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혹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유럽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는 내전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이라 거기서 안전하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그러죠. 예전에 베트남도 전쟁 중일 때 베트남 난민들이 배를 타고 베트남을 떠났어요. 똑같이 지금 시리아가 전쟁 중이라 지금 내전 중이라 외국으로 피신하고 있어서 국가에 큰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자, 유럽과 국제사회의 외면으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난민을 이게 한 명, 두 명이면 모르겠으나 1000명,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되니까 유럽 사회에서도 이걸 받아도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난민은 받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왜 난민들을 도와줘요? 라는 이야기가 유럽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과 국제사회가 외면으로 난민들이 숨지는 사고가 속출했어요. 안타깝죠. 선생님도 눈이 막 붉어지고 그래요. 시리아 인접국 난민 캠프에 대한 식량 지원도 일부 중단됐다. 이게 사람으로서 모두가 존엄하다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져야 되죠. 그래야 인간이 존엄한 거죠.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는 무시하는 거겠죠. 자, 시리아 사태가 발발한 시리아 안에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나고 난민이 발발한 지난 2011년부터 이거 보세요. 4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고향을 떠나 외국으로 피신을 했대요. 서울 인구의 반이니 조금 안 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나라에 100만 명 정도 와도 큰일 날 걸요, 여러분. 그죠? 그런 생각을 유럽에서는 했어요.
그래서 유럽 내에서는 난민 문제의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 일단 시리아에서 가까운 곳은 유럽이거든요. 그리스는 EU보다 더 강력한 난민 정책을 각 국가에 공평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리스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 알렉스 차브라스 총리는 EU 국가들이 난민 문제를 동등하게 부담하지 않으면 향후 EU에서 결정되는 어떤 난민 대책에도 응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시리아 난민의 가장 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가 더 이상 난민의 창고가 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 얘기는 뭐예요? 나누어서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먹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겠죠. 그죠? 자유롭지 못하다면 일제치하 때 애국지사 이런 분들은 일본인들의 눈치 속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상해로 가거나 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거나 이렇게 전부 다 난민과 같은 생활을 했겠죠. 정치적으로 불안하거나 또 전쟁 중인거나 그럼 난민들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숙제는 우리나라에도 UN 난민을 돕는 대사가 있어요. UN 난민 대사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누가 나오는지. 그러고 그 사람의 동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자, 선생님이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릴게요. 답이 나와버렸네. 국가의 경제적 문제, 종파 간의 문제. 종파 간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전인데요. 이게 이제 한 국가 안에 대부분이 이슬람 종교인데 시아파 또 어떤 파 이래가지고 여러 종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분쟁을 하게 되면 이게 신을 믿으면서 분쟁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과 같은 거잖아요.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난민이 되죠. 그 사회에서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살고 싶으니까. 자, 좀 더 심각한 사진 볼까요? 선생님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사진을 수업에 쓸까 말까. 근데 한번 자, 2015년 선생님도 눈시울을 적셨던 사진 한 장이에요. 연합뉴스 TV에서 다음과 같은 뉴스가 나왔어요. 선생님 읽어볼게요. 파도에 밀려온 3살 난민의 시신. 전세계 눈물. 이게 이제 기사 제목이고요. 파도에 밀려온 3살 난민 시신. 전세계 눈물. 앵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각 국제 소식입니다. 제국 유럽 난민 사태가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박가영 아나운서 이번에 터키 해변에서 시리아 난민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요? 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난민이 2,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일이 특히 충격적인 건 불과 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의 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AFP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북부 코바니 출신인 메이란 쿠르디는 현재 시간 2일 터키 휴양지 보드룸 해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빨간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의 시신은 엎드린 채 모래사장에 얼굴을 묻은 상태로 소형 보트에 몸을 싣고 터키에서 그리스 코스 섬으로 떠나다가 배가 뒤집혀 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슬프죠. 쿠르드의 어머니와 5살 형을 포함해 1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족됐습니다. 이 난민이 배를 타고 시리아 난민인데요. 시리아의 이 어린아이는 가족과 함께 시리아를 떠났겠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보면 터키로 먼저 갔어요. 우리 난민이니까 도와주세요. 터키는 우리가 여력이 안 됩니다. 우리 난민이 전 세계에서 시리아 난민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가야 되겠죠. 슬프죠? 배가 침몰하고 거기 탔던 사람들이 다 죽었던 이야기죠.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유럽은 다시 시리아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
어, 우리 국가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우리의 생존, 우리의 인권과 다른 나라의 인권은 다르지 않아요. 그 인권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180쪽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은 왜 소중할까에 대한 수업입니다. 선생님이 이 PPT 화면에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은 한번 먼저 볼까요? 하늘색이죠? 모든, 누구나, 모든, 누구나, 모든. 첫 번째, 존엄성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부모를 잘 만났고 못 만났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존엄성의 의미를 먼저 볼까요?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자유 동그라미 쳐줄까요? 그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또 법과 인권에 있어서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돼요. 돈이 많다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무죄고, 돈이 없다고 유죄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법은 평등하지 않은 거죠. 법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법이 그걸 흔들면 안 돼요. 여기 좀 어려운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이게 칸트의 목적론적 윤리설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지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봅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목적과 수단을 이런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선생님은 오늘 부산을 갑니다. 부산에 꼭 가야 됩니다. 부산이라는 것이 수단일까요? 목적일까요? 부산을 가야 됩니다. 부산은 그렇게 되면 부산에 간다라는 것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어요. 배를 타고는 못 가겠구나.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 자가용, 기차, 비행기 등을 타고 갈 수 있어요. 이때 나오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 이게 수단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목적으로 취급하라고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단은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려고 하다가 비행기가 안 되네. 지금같이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게 기차 타고 가야지. 기차 타러 갔는데 좌석이 없다네. 바꿀 수 있어요. 아니 내 차를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아이고, 이거 목적과 수간이 아니라 수단인데 잘못 표시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수단으로 대접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인간을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보니까 선생님, 유괴범은 어린아이를 인간으로 바라볼까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 볼까요? 유괴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범죄죠.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 마치 인간을 권위가 있거나 또는 돈이 많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라든가 이거 해 그러고서는 마치 동물처럼 취급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거죠. 자, 인간의 존엄성은 보편성. 이게 보편성에 해당되는 게 누구나, 모든 이 두 단어의 성격이에요.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어요. 그죠? 즉,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나 요구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가치예요. 평등하고, 그죠? 그 평등 속에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1조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이 얘기는 뭐죠?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국민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해요. 그 권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무도 지켜야 돼요. 그죠? 납세 의무, 세금을 내야 여러분들은 그 세금으로서 치안이 유지되고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전부 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도구들이죠, 도구들. 인권 사상으로 한번 볼까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인권 사상으로 발전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사상이 이제 나고, 그러니까 법전 안에도 나오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인권이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누구나 자유를 가진다. 각 분야에 따라서 연구를 해서 하나의 인권이라는 가치라고 만들었어요. 서로 주장을 해서. 그래서 인권은 뭐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려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생존권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존권 권리죠. 여러분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있어요. 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지금의 상황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이동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전염병을 옮길 수 있다고 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면 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자제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19 등 이런 전염병과 관련된 사람은 자가격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좀 자제해 주세요. 왜? 여러분들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안 되죠. 그죠? 이기적인 거죠. 또 인권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모든 인간이. 신분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집이 크거나 작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누려야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자유를 한다? 자유롭게 한다? 이건 내 자유야. 이거 좀 이상한 사람이겠지만 친구를 딱 때리고서는 이건 내 자유야.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자유는 벌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을 재판을 해서 감옥에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의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그 책임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센 것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살인, 도둑질,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걸 우리는 왜 내 자유니까 했어. 어떻게 돼요? 법으로 심판받아서 그 사람의 자유권을 박탈해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인간은 존엄하다.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이 존엄한 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인 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보편의 반대말은 뭐죠? 특수한 거예요. 그죠?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인권 사상. 이 사상은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누려야 되는 권리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인간의 존엄성이 왜 소중할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